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화재를 처리하던 한 노승이 소동을 보고 조용히 근처의 야맨으로 가서 군인을 불렀습니다. 군인들은 잠시 지체한 후 파견되었고 승려로 변장한 킬통은 그들에게 강도를 따라가는 샛길로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군인들을 이 험한 길로 옮기는 동안 강도들은 큰 길로 도망쳤고 곧 그들의 거점에 젊은 지도자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강도들이 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위와 나무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 무기력하게 더듬는 군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제들은 곧 그들이 거의 모든 부를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교묘한 일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알아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길통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가 도적단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 곧 알려졌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들은 많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적단은 그의 첫 번째 사업의 성공에 기뻐했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성공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길통은 새로운 습격을 계획했습니다. 이웃 지방의 태수는 그의 오만한 태도와 그의 신하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지만 보편적으로 미움을 받았고 킬통은 백성들에게 복수하고 태수를 모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업적이 백성들에게 감사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사원에서의 그의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의 무리에게 시장이 열릴 때 태수의 도시, 즉 지방 수도로 단독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들 중 일부는 도시 문 밖에 있는 많은 지프로 엮은 오두막에 불을 지르고 다른 사람들은 무리지어 태수의 야맨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옮겨져 화재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로 갔고 그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났습니다. 도적들은 남은 하인들을 묶었고 어떤 도적들은 돈, 보석, 무기를 챙기고 있었지만 길통은 벽에 이렇게 썼다. 백성을 약탈하는 사악한 태수는 백성의 복수자인 길통에 의해 그의 부정한 이득에서 해방된다. 다시 도적들은 도망쳤고 길통의 이름은 사방에 알려졌습니다. 태수는 그를 잡으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대담한 도적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그의 관리들과 상의한 후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혼자서 도적을 잡겠다고 말했을 때 왕은 그의 대담함과 용기에 놀랐고 그에게 떠나서 시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포창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맡았고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포창은 여행자로 변장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그는 당나귀와 하인을 데리고 여러 날을 여행한 후 작은 여관에 묵었는데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왔다. 후자는 변장한 길통이었고 그는 곧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사명은 그에게 알려져 있었다. 저는 갑니다. 킬통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말했다. 이 나라는 위험합니다. 저는 방금 강도 킬통에게 쫓겨서 생명이 거의 다했습니다. 길통이라고 했어? 포창이 말했다. 그가 나를 쫓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사람을 보고 싶어. 글쎄요. 한번 보면 만족하실 겁니다. 길통이 대답했다. 포창이 물었다. 그는 얼굴만 봐도 무섭게 보이는 무서운 사람인가? 아니요. 오히려 그는 평범한 인간과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창이 말했다. 그게 문제죠. 당신은 그를 보기도 전에 그를 두려워해요. 그냥 내가 그를 잠깐 볼 수 있게 해주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킬통이 말했다. 그게 전부라면 당신은 쉽게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여기 산으로 돌아가면 그를 만나고 그와도 친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좋네요. 그 장소를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를 충분히 봤고 저를 기쁘게 할 만큼 봤어요. 하지만 당신이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강도가 말했다. 동의합니다. 장교가 외쳤다. 그가 도망치지 않도록 즉시 떠나자. 그리고 그를 내게 보여주는데 성공하면 나는 당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하고 도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길통이 가기를 꺼리는 듯하며 저녁을 최소한 다 먹겠다고 고집하자 그들은 하인들과 함께 산으로 향했다. 밤이 그들을 덮쳤고 안내자는 몹시 당황한 듯했다. 안내자는 탐색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척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열려있는 돌문에 도착했다. 도적의 거점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안내자는 사라졌고 당황한 경관은 도적들에게 에워싸였다. 그의 용기는 이제 사라졌고 그는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다. 도적들은 그를 단단히 묶고 미니어처 도시를 지나 집들로 둘러싸인 울타리로 이끌었다. 집들의 밝은 색깔로 보아 왕족의 거처인 듯했다. 그는 가장 넓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큰 청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왕실 스타일의 일종의 왕좌에 안내자가 앉아 있었다. 포창은 그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자비를 구했다. 길통은 그의 뻔뻔스러움과 오만함을 꾸짖으며 이번에는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와인을 가져오자 모두가 마셨습니다. 관리에게 준 와인에는 마취제를 넣어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가방에 넣어져 수도를 내려다보는 높은 산으로 경이롭게 옮겨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약효에서 회복되었고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군주에게 감히 할 수 없어 높은 산에서 뛰어내렸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집어올려 죽였습니다. 폐하께서 관리의 죽음을 듣고 살인자가 시신을 궁전문까지 거의 가져온 대담함에 경탄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8개 주에서 큰 약탈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모두 길통 때문이었고 그가 동시에 멀리 떨어진 8곳에 있다는 보고가 큰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명의 주지사에게 각각 강도 길통을 잡아서 즉시 도시로 데려오라는 공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 잘 이행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각 지방에서 경비병이 길통을 데려왔고 거기에는 모든 면에서 똑같은 8명의 남자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왕은 신문에서 길통이 홍판사의 아들임을 알아냈고 그 아버지는 왕의 면전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적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땅에 숙였다. 그가 이렇게 일반적인 비참함과 괴로움을 야기하는 아들을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기절해버렸고 길통 중 한 명이 그를 치료하는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대변인 역할을 하여 왕에게 길통은 그의 아버지의 노예의 아들일 뿐이며 그는 완전히 고칠 수 없으며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났다고 알렸다. 그의 친아들이 누구인지 결정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왼쪽 허벅지에 흉터가 있다고 말했다. 8명의 남자는 즉시 헐렁한 바지를 올리고 흉터를 보였다. 경비원은 남자들을 내쫓고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생명이 사라졌고 남자들은 집과 밀랍으로 만든 인형으로만 발견되었다.
그 직후에 궁전문에 편지가 게시되었는데 만약 정부가 킬통에게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판사의 계급을 수여하고 그렇게 하여 노예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벗겨준다면 그는 약탈을 멈추겠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 제안은 처음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지만 한 의원이 그것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은 그런 기록을 가진 장교를 두는 불명예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대로 사람들은 새로 임명된 장교가 폐하 앞에 절을 하러 왔을 때 그가 일어나기 전에 그를 덮쳐 죽일 수 있도록 배치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박수갈채로 환영받았고 원하는 계급을 수여하는 포고령이 발표되었다. 그러한 효과의 포고령이 공공장소에 게시되어 그 소식이 킬통에게 전해지도록 했다. 그 소식은 그에게 전해졌고 그는 곧 성문에 나타났다. 그가 궁전문으로 말을 타고 가자 많은 군중이 그를 따랐다. 그러나 자기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을 지나 왕이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구름에 휩싸여 이상한 음악 소리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의 적들은 완전히 어리둥절해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왕은 몇몇 판관과 수행원들과 함께 궁궐 정원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보름달이 충분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딱 맞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한국의 가을의 상쾌한 특성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단풍나무의 잎은 피처럼 붉었고 근처에 만리장성을 둘러싼 무거운 덩굴망토도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밝은 달빛에서도 볼 수 있었고 언덕에 앉아 왕의 일행은 그 광경의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는데 모두가 위에서 누군가가 연주하는 피리 소리에 놀랐습니다. 나무 꼭대기 사이로 올려다보니 우아하게 움직이는 황새의 등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그들에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은 그것이 천상의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환관장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나는 단지 홍판사의 길통의 새 호칭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존엄한 임재 앞에 절을 올리고 내 지위를 확정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고 아무도 그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왕은 사람들의 말하지 않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이상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라를 괴롭히는데 계속 매달리니? 나는 이제 내 출생에 붙은 낙인을 제거했다. 내가 더 가질 게 뭐가 있겠어? 저는 먼 나라로 가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정착하고 싶습니다. 킬통이 겸손하게 말했다. 만약 제가 쌀 3,000포대를 받는다면 기꺼이 가서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양의 쌀을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왕이 물었습니다. 그건 마련할 수 있습니다. 킬통이 말했다. 내가 명령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새벽에 쌀을 치우겠습니다. 명령이 내려졌다. 길통은 온대로 떠났고 이른 아침에 정크선 함대가 왕립곡물 창고에서 나타나 쌀을 싣고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잘 알기도 전에 떠났다. 킬통은 이제 서쪽 해안에서 떨어진 섬으로 항해를 떠났다. 그는 무인도를 하나 발견했고 그의 추종자 몇 명과 함께 그는 자신의 부를 저장했고 그의 이전 은신처에서 많은 귀중한 물건을 가져왔다. 그는 그의 사람들에게 땅을 경작하는 법을 가르쳤고 모든 것이 그 작은 섬에서 잘 진행되었지만 주인이 치명적인 광물 도구로 유명한 이웃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화살촉에 꽂는데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킬통은 그 독을 조금 구하고 싶어서 그 섬을 방문했다. 정착된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는 우연히 많은 선원문 사본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산속에 사는 야만인 무리에게 납치된 젊은 여성을 아버지에게 돌려주는데 성공하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길통은 하루 종일 여행을 계속했고, 밤에 그는 독이 풍부한 야생산간 지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빛을 보았고, 그것을 따라가서 바위 난간에 지어진 집으로 갔는데,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큰 홀의 내부를 볼 수 있었고, 거기에는 털이 많고 털복숭이처럼 보이는 많은 남자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장인 듯 보이는 한 노인이 젊은 여성을 괴롭히며 그녀의 베일을 찢어내어 모인 야만인들의 시선에 노출시키려고 했습니다. 길통은 이 광경을 참을 수 없었고, 독이 묻은 화살을 가지고 악당의 심장을 향해 직접 쏘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는 표적을 놓쳤고 팔만 다쳤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혼란 속에서 소녀는 탈출했고 길통은 밤 동안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다음날 야만인 무리 중 일부에게 발견되어 그를 붙잡고 그가 누구이고 왜 산에서 발견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이 의사이며 그 산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약을 수집하기 위해 그곳에 왔다고 대답했다. 도적들은 기뻐하는 듯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구름에서 날아온 화살에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하며 그를 고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길통은 데려가 우두머리를 진찰하게 했고 우두머리는 3일 안에 그를 고쳐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신선한 독을 섞어 상처에 넣었고 우두머리는 거의 즉시 죽었습니다. 죽음이 알려지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의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했지만 길통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 친구인 정령, 키사인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칼날이 공중에 번쩍이며 매번 타격마다 머리를 베어냈고 무리 전체가 피에 젖어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통은 문을 쾅 열고 얼굴을 가린 채 앉아있는 두 여인을 보았고 그들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베일을 벗어던지고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그때 길통은 전날 저녁에 구해낸 처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는 이미 그녀의 처녀적 매력에 깊이 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남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파견된 평화의 천사 같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강도들에게 잡힌 일화와 그들의 굴로 끌려간 일화를 들려주었고 어떤 천상의 존재가 동정심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자의 팔을 때려주어서야 모욕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길통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을 느꼈고 이미 그녀를 구해준 남자의 남성적인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처녀의 마음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났다. 그러나 자신을 기억한 그녀는 재빨리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해악은 저질러졌다. 각자는 서로를 보았고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가 아니면 평화를 알 수 없었다. 길통에게 별로 인상을 주지 못했고 그 여인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까지 그는 그것을 읽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아름다운 소녀와 그녀의 동반자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다른 야만인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는 감히 의자와 운반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작은 무리는 당나귀를 타고 곤경에 처한 부모의 집으로 출발했고 정해진 시간에 무사히 도착했다. 아버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그는 고려 왕의 신하였지만 그는 이 섬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주민들을 자신의 권리로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그가 자신의 딸을 약혼시키고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를 준 낯선 사람의 놀라운 업적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길통의 용기를 기리며 그가 통치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등 온갖 즐거운 축제를 즐겼다. 적절한 시기에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참을성 없는 연인들은 서로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행복과 번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외딴 섬들은 킬통의 통치 아래 통합되었고 어떤 욕망이나 야망도 충족되지 않은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슬퍼지는 때가 왔고 젊은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고 헛되이 노력하면서 눈물이 가슴을 흘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고 무덤에 가서 애도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별 생각에 괴로워하는 아내는 그에게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무덤을 위한 멋진 대리석판과 그것을 둘러싼 조각상이 실린 정크선을 타고 쌀 3,000포대를 실은 정크선을 따라 그는 수도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그는 머리를 자르고 옛집으로 돌아갔는데 하인이 그가 사제라는 가정하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할 적절한 장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제로 여긴 킬통은 그 장소를 선택하도록 허락받았고 적절한 의식을 거쳐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 애도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돌상과 기념비가 깔끔하게 잔디를 깐 땅에 세워졌습니다. 킬통은 가져온 쌀을 왕이 빌려준 대가로 정부 곡물 창고로 보냈고 애도 때문에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 못할까봐 후회했습니다. 그는 친어머니와 아버지의 합법적인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후자는 남편이 죽은 후 오래 살지 못했지만 밝은 소년의 가난한 노예 어머니는 아들의 밝은 집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누리며 오랜 세월을 보냈고 의무감에 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수많은 자손들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끝.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